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수입니다. 5월 2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아파트가 올랐다. 이런 뉴스 보셨나요? 제가 근래 고가 아파트들 좀 움찔움찔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네. 서울도 선도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뭐 전고점 수준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막 이렇게 움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르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자, 뉴스에는 어김없이, 경제 뉴스에는 어김없이 나옵니다. 전국 시총 50위권 아파트. 일명 선도 아파트라고 이끌어지는 아파트들, 일컬어지는 아파트들,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도 아파트 아닙니다. 이제 그냥 고가 아파트입니다. 네, 고가 아파트. 뭐가 뭐를 끌고 가야 선도 아파트죠. 지금 얘들이 움직이면 나머지들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산 탈출, 울산 뉴스 아닙니다. 이거 시사기획인가요? 창 467에 보면은요, 울산 현재 상황인데요. 친구 11명 중에, 11명 친구 중에서 3명 남았습니다. 8명이 11 빼기 8은 3. 이게 부산, 울산, 대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 발표된 요 뉴스인데요. 부산 지역 나오진 않았어요. 비율상 보면 비슷할 거예요. 대구가 올해 얼마가 빠져나갔냐면 작년에 23년도에 대구에 6,2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부산은 19세에서 39세 사이 집을 사기 딱 좋을 고만한 나이 때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빠져나갔다고 보면 될 겁니다. 청년층 인구 10,000명 정도 비율로 보면 되니까요. 대구, 부산, 울산 뭐 비율로 비교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부산 인구가 2050년이 되면 대구 인구가 되죠. 웃을 일은 아닌데 2050년이 되면 대구 인구가 됩니다. 2034년부터 추세적으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가구수가 줄어드니까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구 지역 이 변화를 보면요. 인구 1년에 한 1%, 부산도 1년에 1%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소득은 뭐 10년 전에 비해서 월급이 23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이게 월급이 이게 오른 게 오른 겁니까? 평균 연차가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 평균 연령대가 뭐 35세이던 것이 지금 45세로 바뀌었잖아요. 35세 때 월급 200만 원 받다가 45세 때 월급 300만 원 받는다. 이게 월급이 오른 게 오른 겁니까 이게? 오른 게 아닙니다. 가구별 순자산을 보면 대구 지역 3억 4천만 원인데요. 부산도 거의 비슷해요. 3.4억? 약간 더 많은, 집값이 약간 더 비싸니까 약간 더 비쌀래나? 이 3.4억. 이 여기다 차도 포함돼, 가지고 있는 현금도 포함돼, 이 다 포함돼서 순자산이 3.4억이거든요. 3.4억짜리 정도 집만 살아도 굉장하다. 근데 맨날 뭐 10억짜리 아파트고 어떠고 뭐 삼익 비치가 어떠고 뭐 동네레미안 뭐가 어쩌고 그런 얘기 뭐 선도 아파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니는 돈 많으니까 돈 많이 내고 비싼 집에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3.4억만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상위 30%예요. 부산에서 상위 30%입니다.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결과 뭐 평균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위 자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평균 자산이거든요. 그다음 뭐 GRDP 이런 것도 뭐 같이 대구와 더불어서 꼴찌 수준이죠. 예, 쿠팡알리 이용하실 때는 기왕에 이용하실 때는 뭐 이런 사이트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쿠팡이 반독점적인 뭐 이런 문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일부러 찾아서 이용하지는 마시고 이용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링크를 통해서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쿠팡 많이 이용하거든요. 1인당 연간 쿠팡 이용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 영상 시청도 하시면서 겸사겸사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아랫부분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매물 56,000개, 55,500개, 56,000개, 네, 55,000개 전후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물량, 전세 사기 특별법 뭐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근데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죠. 이거 빌라 시장, 아파트 시장 플러스 비아파트 시장 이렇게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 비아파트 시장 이 두 개로 나눠 봤을 때 얘만 좀 안정을 찾아도 이 아파트 전세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겠죠. 매매 가격을 끄집어 내리겠죠. 우짜등동 비아파트 시장을 죽이고 아파트 시장만 띄우려고 합니다. 근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이런 통계를 보니까 뭐 작년 경우 아파트, 비아파트 거래 비중이 보통 때는 한 7대3 뭐 이 정도 비율로 거래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9대1이래요. 그 말인 즉슨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수준이에요.
부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작년 수준으로 비슷해요. 근데 이건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비슷하죠. 비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다 초주금인 상태거든요. 뭐 상가부터 시작해서 비아파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초주금 상태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돈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위축된 거 맞잖아요. 많이 위축된 거 맞아요. 그리고 더 위축되고 있어요. 돈을 싸들고 와서 사도 시원찮을 판에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든지 했을 때 부산의 2019년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때 비싼 아파트 뭐가 얼마에 거래됐더라, 비싼 거 뭐가 어떻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인근의 아파트 분양이 한창 이제 열을 올리고 분양 물량이 대거 나오는 시점에 발맞춰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주고 거기 가격 아파트들 펌핑되고, 그러면 그렇게 선도하는 아파트가 펌핑을 시키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이렇게 실 깬듯이 실을 깨듯이 줄줄줄줄 따라 올라왔어요. 줄줄줄줄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비싼 아파트, 선도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비싼 아파트 거래되면 거래됐구나, 거래됐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비싸게 거래됐으니까 내 집값도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어요. 자, 다음 달의 거래량은 이번 달 거래량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우선은 점쳐집니다. 네, 한 2,300건대 정도 거래량 나올 수 있습니다. 2,200건, 2,200건, 2,300건. 대단해 보이시나요? 대단하려면 뭐 2,500건, 3,000건 일단 뚫고 쭉쭉쭉 올라갔던 과거에 이런 사례들 중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뭐 3,000건을 뚫고 올라가면서 기염을 토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있죠. 이런 모습들, 거래량이 폭발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나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자, 평균 매매 가격 4억. 대구는 평균 매매 가격 지금 3.5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정도. 그렇다고 부산 사람들이 평균 자산이 엄청나게 더 많으냐? 대구나 부산이나 도찐개찐입니다. 대구보다 부산이 오히려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이더라. 실거래 가격도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여기 거래량 이렇게 뭐 2,000건, 2,500건, 4,000건, 뭐 3,000건에서 4,000건 이렇게 거래량 폭발, 폭발. 지금 폭발? 아니 폭망. 지금은 그 상태입니다. 그냥. 근데 대다수 그냥 뭐 빚 많이 안 내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시장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습니다. 그냥 내 집 한 채 징기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다. 난리 법석 뜨는 사람 온라인에서 워낙 시끄럽게 떠들어 제끼니까 그렇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 하나 가지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더 마음 편합니다. 실거래 가격 3인피치. 자, 이렇게 대형 평형으로 가면 하락률이 뭐 30%, 이 정도였는데요. 하락률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 맞습니다. 그 2022년 끝자락에서 23년 초반에 분위기 극도로 안 좋았을 때보다 그 집 더 빠져 있어요. 지금 더 빠져 있어요. 고가 아파트 말이 23%지 이거 4, 5, 5 한 방에 날아갑니다. 서울에 선도 아파트 간다고 이 부산,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부산의 선도 아파트들도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네, 고점 대비 30%. 4억석, 4억석 막 떨어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선도 아파트 간다고 다 같이 가나요? 서울 아파트 오르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서울이니까. 예전에는 서울 오르면, 자, 우리도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는 서울이니까 이렇게 좀 일부 선을 긋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리고 고가격 아파트도 움직여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한 6, 7, 8억대 이런 것들 좀 분양 앞두고 있는 곳 인근이라든지 나름 좀 네임 밸류가 있는 것들 거래가 좀 띄엄띄엄 6억대 이상 생각보다 거래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머지들이 다 같이 동해서 움직이느냐? 아니죠. 시장 분위기 그렇지 않죠. 밑에 싼 아파트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가격 하락률 뭐 30%, 근래 들어서 하락률이 조금 덜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38%, 하락률이 근래 들어서 약간 덜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시장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방향이 틀렸느냐? 아닌 것 같죠. 여기 보면 여전히 조금 낙폭이 커 보이는 거, 적어 보이는 거 섞여 있고요. 이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 직거래 빼고 평당 1,000만 원에만 해도 부산에서는 상위 30%다. 상위 30%다. 30% 이상 떨어지는 띄엄띄엄 보이긴 합니다. 평당 1,000만 원대에도 충분히 괜찮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 예, 눈높이 너무 높게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삶이 너무 불행해져요. 조금 못한 상황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 요 정도만 짚어보고요. 자, 3억 미만 비중, 6억 이상 비중, 예전 같지 않더라. 분양권 거래량은 근래 조금 지난달 수준으로 거래량은 나와주는 것 같고요. 전세 거래량은 조금씩 빠지는 모습, 계절적인 비수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4월 달에 전세 비중은 조금 높았다.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다까지 오늘 요 정도까지 살펴볼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